안녕하세요. 다주겜입니다. 2019년 1월 12일 목요일 매수매도 약화로 들어왔고요. 일단 종합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그림을 차트에다가 그렸는데 지금 이틀 연속으로다가 제가 그린 그림대로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잘 맞춰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살짝 올랐다가 지금 아래로 내려가면서 코스피가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 끝날 때보다 살짝 내려서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야간 지수 같은 경우도 현재 살짝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가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매도는 여전히 이어졌고요. 그리고 기관이 파는 거를 갖다가 오늘 외국인이 다 받아줬습니다. 이러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제 콜로다가 해서 300% 정도 가까이 증가를 한 걸 갖다가 양매도 전략을 써가지고 외국인이 오늘 방어를 하고 환율이 내린다고 하면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예상대로 일단은 오늘은 큰 변동이 없이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 맞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대로 시나리오가 된 것 뿐이고 그렇게 대응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갖다가 조금 지킬 수가 있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1120원대 어제 무너지면 외국인들 자본이 들어와서 기관 매물을 갖다가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일단 내려오면서 얘네들이 엊그저껜가 달러를 갖다가 달러 100, 1124원 정도까지인가 올라갔을 때 달러 선물을 매수해놨다가 이제 달러 매도하면서 국내 이제 현물을 갖다가 매수할 수 있는 이런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고선 어제 옵션을 가지고선 장난질을 했었죠. 옵션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면서 옵션을 갖다가 상방 쪽으로다가 해놓고선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올렸었는데 어제 개인들 엄청 많이 팔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겁이 나니까 파는 거예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연속으로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내려갈 때가 됐구나라고 해서 파는 거고 여기에서 또 특이한 점이 뭐가 있었냐면은 오늘 지금 시간의 단일가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추세는 사실 이탈을 했어요. 추세는 이탈을 해서 상방 쪽으로 더 가까이 갔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시간의 단일가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은 기관이랑 외국인 같은 경우 시간에서 그 블록딜이라든지 좀 큰 거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실질적인 시간의 단일가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개인들이 지금 인버스를 갖다가 위로다가 베팅했죠. 그런다고 하면 살짝 뭐 개파락을 하든 어쨌든 지금 비슷한 수준에서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미 증시가 뭐 오늘 뭐 폭등을 하지 않는 한 뭐 조금 오른다고 하더라도 국내 야간 지수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을 것 같고요. 약간 오늘 종가 정도 비슷한 시점에서 시작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시작을 해서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 끝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올리든 내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수급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상방으로 보는 이유가 개인들 같은 경우 매물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제 잡아먹고 오늘 기관이 파는 매물을 갖다가 외국인이 잡아먹어 줬기 때문에 이제는 상방으로다가 베팅하기에 좋은 여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속단하긴 이릅니다. 왜냐하면 올릴 수는 있는데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대차들이 많이 증가를 해놔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14분이다 보니까 대차 물량이 아직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끝나고 마감을 했을 때 대차 물량을 확인해 보시고요. 대차 물량이 또 증가를 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폭탄 드랍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 대차를 했던 물량을 갖다 공매도로다 전부 사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만약에 오늘 미증시가 오른다거나 우리가 야간 지수가 올라서 갭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위에서 시작을 해서 폭탄 드랍을 내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시작을 안 하고 보합권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고 오늘 대차가 감소를 했다라고 하면은 오늘 내일 아마 시가가 떠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아래서 시작을 하거나 살짝 보합 부분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는 지금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안전자산이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지금 이 1300원대를 갖다가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제 요게 관건인데 시장 상황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안전자산은 어차피 증가를 하게 돼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설명드려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B차익 순매수는 이제 마지막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거의 1000원 가까이 들어왔었다가 마지막에 좀 빠져나가는 경향을 보였었는데 옵션을 갖다가 마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B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가 증가한다고 하는 거는 주식을,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금은 어쨌든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개인들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어쨌든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B차익 순매수가 많은 경우에는 주식을 상방으로다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게 100%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도 또 응용을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B차익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상방 쪽으로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거기에 달러 환율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국내 지수는 상승할 수 있는 수급적인 부분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각 종목들이 지금 계속 돌면서 올라가는 놈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놈은 내려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많이 가고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급등주와는 다르게 그 공매도가 가능하고 대차가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대차를 많이 해놓고선 요거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끌어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갖고 가려면 아예 안 보고 가든가, 아니면은 정말 저점에서 잡았다라고 싶으면은 그냥 올라가든 내려가든 신경 안 쓰고 모멘텀만 보고 가시는 방법. 근데 이제 반도체 시황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불안하고 그렇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를 봤냐면 지금 10년 전이죠. 2008년도에 똑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어디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냐, 계속 악재 나오고 반도체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마지막에 올라가기 직전에 나왔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적자 전환을 했었어요. 영업이익이. 지금 요번에는 떨어졌다고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서 올라갔잖아요. 그 발표가 나오면서 어쨌든 나름 악재 해소를 하고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 내년 하반기쯤에 돼서 뭐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주가라는 거는 어떠냐면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 한번 2008년 차트로다가 돌려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그 다음 연도에 좋아질 거라고 똑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는 게 낫겠네요.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고, 이걸 연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차트로 보면 그 다음 연도에 괜찮아진다. 이때 이제 폭락을 했었죠. 2008년도에 여기서 폭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 아래쪽에서 나왔던 똑같은 뉴스가 있어요. 삼성전자 영업 적자. 아마 뉴스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 영업 실적이 이때 한번 뭐 적자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더 낮아질 것이다라는 식의 뉴스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내년 그 다음 연도 되면 뭐 하반기쯤 되면은 정상화가 될 것이다. 근데 이미 주가는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때 하반기 때 살려고 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올라가서 여기쯤 돌파하니까 여기서 샀죠. 여기서 샀는데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이렇게 때려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악재를 갖다가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 앞으로 반도체 시황이 안 좋아진다. 근데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거, 실질적으로 외화 많이 벌어들이고 돈 버는 기업들 전기전자 반도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돈 못 버는 기업 거 사는 거보단 어차피 저점에 있는 거 돈 잘 버는 기업 거 사는 게 조금이라도 끌고 가기엔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상패 시즌이 다가왔죠. 이제 2018년이 돼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할 때 제가 조금은 주의를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그 기업을 갖다가 이제 보실 때, 어디서 봐야 되냐면, 요건 여기서 안 나오는구나. 하여튼 기업을 갖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근데 거기서 3년 연속 적자가 난 기업은 웬만하면은 자리가 차트상에 기술적 분석 자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지 않는 거를 갖다 추천해드리고, 지금 연봉을 갖다 오랜만에 봤는데, 연봉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또 말씀드렸었는데 항상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고. 그래서 저점은 일단은 찍었습니다. 어디까지 찍을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찍었고, 어디나 매년 올라가기 전에는 이렇게 꼬리가 달린다. 양봉에는 항상 매년 꼬리가 달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도 안 달린 것 같지만 조그만한 꼬리 있습니다. 살짝 달고선 그때부터 쭉쭉쭉 올라가서 그렇지, 작년에도 윗꼬리 달고 내려온 거고, 올해도 꼬리는 역시나 달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 이런 봉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복구할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올해 한 해 동안에 뭐 여기까지 다시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봉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연봉으로다가 본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그냥 제가 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추세선 그어놨던 거. 어제 제가 그림 이렇게 그렸었죠. 어제 그림 그렸을 때 여기까지가 아마 고점일 거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마감할 것이다. 아마 어제 영상을 보시면은 똑같이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아래 꼬리까지 예상하지 못했다. 대충 요 정도쯤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약간 낮거나 아마 그림 이런 식으로 그렸을 거예요. 요 빨간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된 거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 봉을 또 그려본다고 하면 그냥 이거는 제가 심심해서 그리는 거니까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맞아 들어갔던 거고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면 살짝 올라가 있는데 아래서 시작을 하거나 아래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2100선까지도 한 방에 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봉이 2100선까지.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오늘 갭상승을 한다. 갭상승을 해서 미증시가 많이 떴고 야간 지수가 어느 정도 떠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작할 수 있겠죠. 여기서 시작한다고 하면 그래도 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도 오를 수는 있는데 여기 있을 때는 여기까지 내려서 한번 찍고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물론 수급의 흐름은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자고 개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위에서 물려있던 매물들이 조금씩 나온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는 양봉을 조금씩 그려 놓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면은 어설프게 가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를 갖다 여기를 돌파를 해버리면 아직 끝까지 밀어갖고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진 자리. 그리고 여기에서 살짝 올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내렸다가 다시 이제 꺾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게 가장 지금 이상적인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도 일단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선 대응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갖다가 예전에 조금은 잘못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는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 자금이 조금씩 더 들어오면서 일단은 옵션은 마감을 했는데 선물을 갖다 더 매도하지 않고 외국에 대외적 변수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다우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추세선을 갖다가 돌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보다 좀 더 힘이 강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약간 음봉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뭐 여기 시가 정도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미증시 강하게 여기까지 올려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국내 증시는 그만큼 안 오르고 근데 여기까지 다 한 번에 치면 안 돼요. 또 적당히 쳐줘야 요 정도까지만 쳐줬으면 좋겠는데 요 정도까지 치겠네요. 요 정도까지만 쳐준다고 해도 국내 증시 조금 오르고선 내일 미 선물 같은 경우가 장중에 올라가면서 우리 국내 증시 같이 끌어올린다고 하면 얘가 여기까지 간다고 가정을 하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2100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오늘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수 매도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이제 마무리하고요. 네. 여기 와서 보면 이제 칠판을 보시면 오늘 신규 매수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신규 매수한 종목 없었던 게 기존에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들 뭐 한 이틀 전 거부터 해서 쭉 보시면 제가 매수했던 종목들이 지금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어제 음봉이었던 종목도 엊그저께 매수했던 게 어제 음봉이었던 것도 오늘 많이 올라왔죠. 오늘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 정말 뭐 사는 종목마다 또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저라고 뭐 맨날 삽질하는 건 아니니까 가끔 삽질하니까 바로 시청자 줄어들고 시청하시는 분들 줄어들었는데 실수할 때도 있고 사람이 어느 정도 잘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그나마 남들보다 조금 낮게 하는 게 뭐냐면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근데 이게 당일에만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일에만. 그날 당일의 수급이랑 그 흐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읽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것도 가끔씩은 저도 실수를 해요. 아 내가 잘못 봐가지고 아니면은 수급의 흐름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면 대응할 시간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저 같은 경우에 약간 분봉을 보고 대응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여유있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점 라인을 잘못 잡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한다고 무조건 따라 매수하지 마세요. 일단은 홍천그룹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장 초반에 일단 슈팅이 나오는 종목이 있으면 매도를 하고 수익권이라고 매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홍천그룹 뜨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했는데 홍천그룹 1255원에 매도했죠. 근데 최고가가 얼마였냐면 오늘 정확하게 1255원이 최고가였습니다. 최고가 매도했죠. 그리고 파미셀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올라가는 거 보고 잡은 거예요. 올라가는 거 보고선 잡았기 때문에 저점을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고 그냥 잡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수급 들어오는 걸 확인하니까 요거는 다시 요 정도 선이면 적당하겠다 싶어가지고 매수를 했던 자리가 12,450원이었습니다. 12,450원이었고 오늘 가격은 요거는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1200이네. 12,750원에 마감을 했고요. 사모개발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어제 매수했던 종목이었죠. 어제 이제 눌림목 자리를 주고 오늘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매수를 했던 건데 오늘 슈팅이 안 나오고 살짝 떠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원하는 퍼센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려오면 잡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5,140원에 매수를 했고 오늘 저점은 5,120원 두 틱 위에서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 제 평단은 오늘 종가가 5,190원인데 제 평단이 5,187원 그게가 제 평단이 종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S산전 같은 경우에도 오늘 고가가 52,000원이 고가였는데 제가 51,900원 이것도 지금 며칠 전에 산 거죠. 이틀인가 3일 전에 매수를 이제 그 전에 좀 샀다가 추가 매수를 해서 두 번이 지금 양봉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두 개가 나오면서 많이 올라와서 거의 10% 가까이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수익이 돼서 수익으로 바뀌어갖고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단계라서 제 평단은 지금 49,000원대네요. 49,000원대. 그래서 요건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거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조금 더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전략 매도를 안 하는 거고 남겨놓는 이유는 그거예요. 떨어지면 또 잡으면 되지. 수익을 실현해놨잖아요. 수익 실현해놓은 금액 갖고 또 잡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략 매도를 잘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장의 흐름이 더 갈 수도 있는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제가 손실 중이거나 이러면 더 살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수익이 왔을 때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잡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단타 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 하실 거면은 그냥 저점 매수하는 거랑 고점 매도하는 거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에 저를 활용하시기에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건 그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읽고 수급을 읽기 때문에 그 뭐 모멘텀이니 저 그런 거 잘 몰라요. 뉴스 기사에 뭐가 나오고 이런 것도 요즘 들어서 저 원래 그런 거 아예 안 보던 사람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방송도 하고 이런 설명도 해야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뉴스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뉴스도 영향을 어느 정도 받기는 하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 정말 뉴스도 안 보고 그냥 차트만 보고 수급만 보고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흐름도 보고 예전에는 섹터도 모르고 매수했던 종목들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매수를 할 때 아무래도 보는 분들도 있고 저도 조금은 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섹터도 좀 봐가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섹터라든지 테마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노란색 글씨 지나가는데 보면 나름대로 제가 섹터 파악을 해서 적어 놓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 종목의 시나리오나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몰라요. 그냥 기본적인 거 여러분이랑 똑같이 기업 분석 봐서 적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뭐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뭘 만드는 회사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대주주 지분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그냥 그 정도만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현재 돈 뭐 단기순이익 얼마고 앞으로 향후는 뭐가 어떻다더라. 그런 걸 이제 알고 있으면 뉴스 같은 게 나올 때 조금 더 관심은 가요. 원래는 관심 하나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뉴스를 보다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면 내가 그 전에 읽어봤었는데 그 이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네가 이걸 만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는 저도 이제 막 파고들어서 종목을 이제 뭐 한 종목씩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말 엄청 잘하더라고요. 말씀을 엄청 잘하시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막 파고들고 막 시나리오는 진짜 말로는 제가 봤을 땐 최고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매수 맥점이라든지 뭘 잡아갖고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얘기는 참고만 하고 저렇게 해서 그냥 저런 거구나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내가 진짜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는 어차피 내 손에 달린 거니까 뭐 어디서 정보를 들었건 뭐를 했건 그래도 내가 생각한 자리가 아니라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선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전체적인 수급의 흐름 영향은 상방 쪽으로다가 향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방 쪽으로 향해 있고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대차 물량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 6시 3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위에 시계 나오죠. 6시 30분 44초를 지나가고 있는데 8시가 되고선 8시 한 30분 정도 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 대차 물량이 너무 많이 증가를 했으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있으니까 어쨌든 대차가 이제 보합권이잖아요. 보합권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보합권에서 대차 물량이 그리고 옵션도 만기를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방향성은 그런 대차 물량에 의해서도 이제 특히나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렇게 우량주 종목들 같은 경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장중에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호가창 보시면 호가창에서 위에서 딱 끌어내리는 거 보이면요. 그날은 매수하지 마세요. 만약에 올라갈 것 같더라도 딱 위에서 벌써 막아서 이제 매도 매물대에 대량 매물이 딱 나왔어요. 근데 그 매물이 한 틱이 무너졌더니 또 아래로 쭉 내려와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그거는 사고 싶어도 종가에 사시면 됩니다. 어제 그저께 한온 시스템이 그랬어요. 제가 종가에 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안 담았었는데 어쨌든 수익으로 다시 올라오긴 했죠. 어제 많이 올라서. 근데 엊그저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공매도로 찍어 누르는 게 호가창에 보이니까 마지막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마지막 종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샀거든요. 사실은 여기 무너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한 라인을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안 산 거고, 사실상으로는 그렇게 내렸을 때 공매도로다가 찍어 누를 때는 그걸 이제 그 다음날 올릴지 몰랐으니까 못 산 것 뿐이에요. 운이 좋아서 어제 그냥 올라왔던 것 뿐이고, 어쨌든 공매도로 찍어 누를 때는 종가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종가까지. 호가창이 공매도로 찍어 누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공매도로 찍어 누른다. 그럼 그거 몇 번 보면은 아래쪽에서 이제 오늘은 종가에 잡아야 되겠구나. 종가가 저가겠구나. 이런 생각들은 어느 정도 경험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으실 거고, 제가 그나마 저가 잡고 뭐 고가 매도하고 그날에 당일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쌓인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그게 종가가 저가가 될지는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거기가 종가 근처가 뭐 저가다, 아니면 이거는 종가가 제가 이게 동시호가 마지막에 되면 좀 팔 때도 많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 보시면은 동시호가에까지 실시간 방송 종가 되기 전에 끝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3시 반 20분에서 30분 딱 되면서 동시호가 마감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거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시황을 봤을 때는 여기서는 이거 잡아도 되는 거고, 여기서는 종가상에서 매도하는 게 유리하겠고 종가상에서 매수하는 게 유리하겠고, 요게 이제 어느 정도 경험치를 통해 그냥 쌓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실시간 방송을 못 보신다고 하더라도 제 방송을 보고 이 금액을 갖다가 살펴보시면 이 사람은 왜 팔았는지, 어떤 생각으로 팔았는지, 그런 거를 연구해보는 것도 나름대로 공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사는 걸 전부 산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잘못 샀다가 저를 원망하신다 그래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락은 안 했으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이 비중 관리를 해서 주식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한 종목으로 몰빵해서 들어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다기보다는 당한 게 많아요. 그렇게 하다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변수, 사람이 모든 걸 알 수는 없거든요. 모든 걸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변수에 의해서 내가 생각했던 거 거기다 몰빵을 했는데 그 변수 하나에서 99%가 확실한데 1%의 변수 때문에 그게 다음날 뭐 한가 간다든지 문제가 생겨버리면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비중을 나눠서 적당히 들어가 있으면 이 종목에서 안 돼도 이 종목으로 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칠 수가 있고, 나중에 이 종목은 시간을 주고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여유 자금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하는 거고, 뭐 몰빵을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 정도로 확신이 가는 종목도 없었고, 주식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끼고 거래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100% 확신하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정말 내 뒤통수 맞기 가장 좋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또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게 됐는데, 오늘은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